네, 안녕하세요. 편집편 수업으로 다시 돌아온 김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편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 사실 강의를 제작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편집편 수업을 만드는 게 맞을지. 유튜브를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친절하게 많이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어든 파이널 컷 프로든 혹은 다비치 리졸브든 어떤 편집 프로그램이든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저는 다루고자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튜토리얼,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은 다른 분의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던 프로젝트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도비에서 만든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버전은 2019년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시든 간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거는요, 필름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필름 시대에는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긴 동영상이 담긴 필름이 있으면은 필름을 오려서 붙여서 편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기본돼서 디테일 작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지금 타임 코드가 변하고 있죠. 긴 하나의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상영될 필름이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조각조각이 나눠져 있죠. V1, V2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필름 조각조각들이에요. 필름 조각조각들이 붙어서 하나의 필름을 완성하는 개념인 거죠. 디테일하게 뭐 여기서 자르려면은 면도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지울 거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울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는 않은,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서, 프리뷰 모니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몸, 마음, 정신에 작용하여 치유가 되고, 치유와 함께 힐링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부르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상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죠. 시간과 공간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아주 기초적인 기초겠죠. 그래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찍어놓은 영상은 홍보 영상인데요. 천연 샴푸를 만드는 수업을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재료를 담고 있는 손이 보이죠? 이거를 여기 냄비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인덕션을 키는 샷이 없고 바로 끓고 있는 샷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편집을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넣다가 지금 끓고 있어. 넣었는데 갑자기 제목으로 보글보글 끓고 있죠. 시간적인 생략이 되었죠. 이런 시간적인 생략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물론 영상 편집의 기본은 요약과 축약입니다만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이 바로 붙어도 될지 안 될지.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일부러 촬영 현장에서부터 인덕션을 키는 장면을 넣은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느껴지게끔 요약을 해놓은 거죠. 필요한 포인트마다. 필요한 포인트를 잘 가져가는 게 편집의 핵심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낼 때에 있어서 잘라서는 안 될 거는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덕션을 키는 이 몇 초의 샷 하나만으로도 영상이 훨씬 자연스럽게 붙었어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는 인서트 컷이라고 하거든요. 컷과 컷 사이에 인서트, 삽입을 해서 컷 편집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컷을 우리가 인서트 컷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인서트 컷을 촬영 단계에서부터 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인서트 컷을 편집 단계에서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편집의 기초 중에 기초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재료를 끓인 물이
당기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부터는 재료를 달인 물을 따를 때는 거의 처음에서부터 따르고 있죠. 거의 바닥에서부터. 그런데 여기는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돼요. 제가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요?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들어간 거죠. 만약에 이 샷도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이 뒤에 있는 샤프 에센스를 따른 샷도 완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영상이 지루해지겠죠. 두 번째, 부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상을 쓰고 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썼다면은 이거는 동어 반복이 돼요. 같은 말을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루함과 동시에 영상에서 어색함이 느껴지게 돼요. 제가 어떻게 편집을 했는가 볼게요. 얘는 비교적 완전 처음에서부터 시작은 못했지만 비교적 처음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썼고, 얘는 3분의 1 지점 이후로 비커 기준으로 했을 때 3분의 1 이후로 해서 나머지가 따라지도록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했어요. 서로 다른 액체지만 비슷한 샷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생략을 했고, 생략을 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도 가져갔단 말이죠. 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연속성이라든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커 사이즈 보세요. 그리고 뒤에 비커 사이즈 보세요. 여기 있는 비커 사이즈보다 뒤에 있는 비커가 훨씬 크게 잡혔죠. 또 두 번째 차이점, 지금 여기서는 비커를 제 기준, 화면을 보는 사람 기준 왼쪽에서 사이드로 45도쯤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찍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컷, 비커 사이즈도 커졌지만 찍는 방향도 어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찍고 있죠. 왜 이렇게 찍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다른 액체고 다른 샷인데 이 샷이랑 똑같은 구도랑 똑같은 샷 사이즈로 얘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붙는 게 어떻게 됐어요?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네. 컷이 튄다고 하죠. 툭 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컷 편집이 된 게 아니라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편집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편집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작업을 하려면은 우리 눈을 속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눈이 이것을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속여야 돼요. 만약에 똑같은 각,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영상을 붙여버리면은 우리 눈은 어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물을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막 순간 이동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샷에다가 많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같이 붙는 컷들끼리는요. 샷 사이즈나 구도에 많은 차이를 줘야 우리 눈이 인정을 해요. 아, 이거는 서로 다른 장면이고 또 이거는 샷이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눈이 불만을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상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단 말이죠.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30도의 법칙이라고 해서 A컷과 B컷이 붙는다면 A컷과 B컷은 촬영하는 데 있어서 30도 이상 각도 차이가 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차이점, 각도 차이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샷 사이즈예요. 우리 눈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샷 사이즈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샷 사이즈 2개 이상 차이를 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비커 사이즈가 차이가 좀 나죠? 이런 식으로 차이를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이건 편집 단계에서도 중요한 얘기지만 촬영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감안하고 찍으셔야 돼요. 30도의 법칙과 투샷 사이즈 이상 벌리는 그 법칙들, 촬영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하시고 또 편집 단계에서 여전히 이어줘야 편집이 매끄럽게 됩니다. 혹은 이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현장성,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이다 보면은 꼭 그렇게 편집이 혹은 그렇게 촬영이 꼭 그렇게만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샷 사이즈에 비슷한 각오로 찍은 영상을 붙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영상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인서트 컷, 바로 A, B 영상을 붙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이 인덕션 샷처럼
뭔가 조금 다른 그런 인서트 컷을 쓸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유튜버들이 쓰는 편집 방법이죠. 중간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로고가 뜬다거나 삐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이렇게 중간에 어떤 클립을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붙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샷 사이즈나 각도의 변화 주지 않아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편집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편집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 스토리텔링. 하나의 영상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감안하면서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서 그 방향성을 두고 편집을 하는 게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겠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찍어놓은 홍보 영상 제일 첫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 샷들이 제일 처음 시작됐어요. 이런 샷들은 왜 찍었을까요? 이런 샷들도 이제 인서트 컷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하나 전수를 해드리자면은 영상이 시작될 때 아니면 영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영상 중간에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다면 이런 인서트 컷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배경 정보, 시간 정보, 여기 전체적인 영상에 대한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힌트 그런 것들 담고 있는 샷 그런 샷들이 인서트 컷으로서 시작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향을 담고 있는 에센스 오일들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그런 에센스 오일이 물에 똥 떨어지는 이런 샷들 넣으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흥미도 주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 더하기 영상이 어떤 분위기로 전개가 될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도 추측을 해보게 하는 샷이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할 때 이런 샷들로 시작하면은 훨씬 영상의 스토리텔링 수준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시작되고 나서도 시간과 공간, 씬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인서트라든가 혹은 배경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샷이 붙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촬영 단계에서부터 편집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촬영 마무리 잘했다는 듯 편집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편집을 하지 못한다면 다 말천도루묵이겠죠. 일단 그 근간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몇 가지 원칙들 잘 지키면서 촬영 편집하시기 바랄게요. 설명이 오늘 조금 장황했던 것 같은데 저의 설명 능력에 조금 죄송함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